자, 주진우 기자에 의하면 이명박이 재임 시에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2억 원 이상의 정기 상납을 받았다. 매월 2억? 네. 다음에 그때 현금으로요?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이 와이프와 함께 직접 차를 몰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명박 부인한테 전달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특별 상납도 받았다. 국정원의 특활비가 사실상 100억 원 이상이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게 주진우 기자의 주장이에요. 매월 2억이면은 연 24억에 5년이면은 100억 넘네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 주진우 기자의 이런 네. 이야기들 중에 그냥 어떤 추측성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데 취재되어 있는 취재원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언론은 어디까지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김희중하고 김백준이 다른 고리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을 받았는데 그 상납의 용도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런 보도를 우리가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명박이 기자회견이랍시고 할 때 쭉 도열했던 인물들 대다수가 언론인 출신의 청와대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기자 같지도 않은 기자들 같은 것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홍보수석이네 뭐네 헤쳐먹고 있다가 나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이명박의 청와대. 그러면 이명박의 청와대가 다 헤쳐먹은 거야? 아니지. 그러면 이명박의 뭐 핵심 수석들? 아니지. 이명박의 뭐 측근이었다고 하는 이재호 이런 사람들? 아니지. 진짜는 정말 많이 좁혀가지고 기자회견 상에 도열했던 인간들은 진짜 축정이. 비리 구조 속에 이명박 구조 속에는 안 들어갔을 만한 사람들 물론 개인적으로 무슨 돈을 착복할 수는 있겠죠. 실제로 이명박의 국정원 특활비에 관한 비리는 딱 두 사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김백준하고 김희중인데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언론상에 뭐 김효재나 이재호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MB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희중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니들이 뭘 하니 이 새끼들아. 실제로 이명박에 관련된 구조는 나랑 김백준만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정말 이명박이 깨끗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재호 같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게 없으니까 이명박도 안 받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명박 측근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MB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말을 더 이상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MB에 대한 어떤 배신감도 있을 거예요. 내가 쭉정이었구나. 저런 신발. 우물한 계열이었구나. 한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기자의 이야기는 주진우 기자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막 걸려 있었기 때문에 팩트 없는 이야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취재원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가 있는 것만 밖으로 꺼냅니다. 그리고 이런 돈 받았다는 이 방법 같은 것들이 구체적이죠. 네, 구체적인 게 박근혜가 돈을 받았던 방법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직접 청와대에 차에 들어가서 전달을 한다. 근데 이게 원세훈이 직접 했다는 건 색달라요. 이게 전 진짜 꼬봉이었구나. 국정원 기획출장인가 했다는 그 사람 있잖아요. 이명박하고 독대해서 이렇게 돈 쓰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사람도 사실은 이명박이랑 개인적인 인연이 있대요. 그래서 그 독대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국정원에 그렇게 이제 그 국장급이 다이렉트로 부대실장한테 독대를 요청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래요, 보통은.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원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이명박이 거기에 꽂아 넣은 사람. 원래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그 기업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명박 눈에 띄어가지고 이명박이 차출해서 꽂아 넣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대가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국장급들도 그렇고 국정원장이 직접 현금을 챙겨 들고 운전을 해서 와이프 손잡고 들어가서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여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의 정치적 구조는 이렇게 봐요. 국정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정치를 하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그 부류들이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박근혜가 그냥 가져간 건데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역할은 어느 정도는 했겠죠. 전혀 안 했을 리는 없는데 이명박 같은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뒤에서 기가 막히게 하는 어떤 본능적인 냄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런 돈이 있다는 거. 숨은 돈. 실제로 그 돈은 쓰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돈에 가까운 거. 화수분 같은 거지. 그리고 무슨 전시도 아니고. 해가 지나면 돈이 다시 생겨. 그 화수분 같은 거야. 부자는 진짜 그렇다니까. 어디 주식이 얼마큼 묶여있죠. 몇십억, 몇백억이. 건물에 묶여있죠. 실제로 예금도 꽤 있긴 할 거야. 근데 그 통장에 뭔가를 채워가는 재미.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자식 새끼 땅 하나 살려고 집 하나 살려고 그러면 한 6억에서 뭐 얼마 정도는 그냥 눈먼 돈. 최순실이 그런 짓 한번 한 적 우리가 이야기한 적 있어요.
현금으로 다.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해갖고 요즘 사람들이 누가 이체하냐고 하면서 견찰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국정원 특활비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최순실이 그걸 유용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도 수사를 하면 나오겠죠. 근데 원세훈 과라가 이런 과라는 것 같은 거예요. 6억이라고 그랬나요? 예, 6억 정도. 6억을 직접 현찰로 주면서 보는 앞에서 개수기로 세서 준다는 거야. 부동산 중개인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개수기를 눈앞에서 두고, 개수기가 뭐 배터리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전원 코드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10억 원대인데 6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입니다, 여러분. 네. 아, 그래요? 6억과 10억은 차이가 크죠. 아파트 한 채가 더 오락가락 하는 건데. 근데 이 10억을 5만 원짜리로 했겠죠? 네. 설마 만 원짜리로 하진 않았겠죠? 설마. 그러면은 시간도 얼마 안 걸렸을 거 아니에요. 1억이 몇 다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 그거 국권화폐예요. 만 원짜리 국권화폐. 만 원짜리 국권화폐. 5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한참 전이잖아요. 그게 지금 박근혜 때가 아니고. 제 아는 사람이 렉서스를 사면서 현찰로 샀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건너에서. 그래서 현찰 개수기로 그걸 결제를 해주고 나오니까 전 직원이 매장 앞에까지 와서 90도로 절을 하더라. 우리 이야기를... 작은 누나가 처음 차를 살 때 현금으로 샀거든요. 제가 들고 따라갔어요. 누나가 성격이 좀 괴팍해서 은행을 안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직접 돈을 뽑아서. 예. 그들이 얼만큼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말아먹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민주주의 인사해가지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네. 그 과정에서 뭐 할 고생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국정원장을 누군가를 임명해요. 야수님 할 거죠? 시키면. 예, 뭐 시키면 해야죠. 매월 나한테 이 사람들은 정말 도둑놈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매월 이제 국정원에서 3억을 빼서 2억을 상납하는 거죠. 1억은 수고비.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그러면 뭐 김희중하고 김백준은 뭐 했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게 한 번 이렇게 길을 터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원세훈 같은 자들은 친복이니까. 나머지 김백준이나 김희중은 데리고 들어온 청와대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고 국정원을 장악할 만한 인물 하나 데려다 놓으면 예를 들면 누가 좀 싫은 소리 조금 하면 같은 편인 남의 편인데 그냥 사찰하고 뒷조사해서 협박하고 조폭이지 뭐 찍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개혁이 중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권력자가 의도성만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건 다시 부활해서 정치 사찰하는 용도, 나쁜 짓 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 조직이라는 것을 나쁘게 이용만 해먹으면 정말 아무도 지도세도 모르게 뭔가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중에 국정원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댓글 사건의 사실 시작, 그게 우리가 김하영으로 불리우는 국정원 여직원. 지금까지 어떤 재판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그걸 고발했던 국회의원들만 지금 재판 중이잖아, 아직도. 이거 국정원 여직원 곧 기소된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재판이 열린다는 뭐 이런 소식도 있어요. 본인이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상관의 지시로 이렇게 허위 자백을, 허위 진술을 했다. 이제 와서? 예.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이제 판변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일요일 날 김현 대변인도 빡친 논평 하나 내시고 중요한 내용 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박근혜 후보는 2012년 12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 여성을 가둬놓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밥도 물도 끊어버리는지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또한 집단 테러니 성폭행범이나 하는 수법이라느니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12월 16일 3차 TV토론 직후 국정원 여직원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밤 11시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속보로 내보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당시 국정원 여직원에 의해 정치 관여 흔적인 댓글을 발견해놓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해 결국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 경찰과의 커넥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당시 명백하게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하게 된 배경과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2018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런 자들입니다. 검찰은 그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부인 이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넨 3억 원과 미국에 송금한 돈 200만 달러 등이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빼돌린 특수활동비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이 특수활동비를 뭉텅이로 빼낸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몇 건 더 있다며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청와대에 추가로 상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원 전 원장의 아들이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